날 버린 남편이요? 지금은 제 반찬 사려고 줄 서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저 평온하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줄 끝에 서 있던 그 사람,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아들었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제 손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나는 복수 대신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이 평온한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길고 쓸쓸한 시간이 있었는지요.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빛바랜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죠. 내 이야기는 그날의 줄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로부터 10년 전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밥상을 뒤로 한 채 나갔던 그날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식탁 위엔 미지근한 국과 식은 밥, 그리고 이혼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옷을 챙기고 문을 닫았죠.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찢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어요. 집세 밀린 통지서가 붙은 문 앞에서 딸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야. 그 한마디가 내 유일한 위로였죠.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 속에서 새로운 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다시 살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기다려. 언젠가 내가 줄 서게 만들어주지. 처음 파는 날 내 손맛보다 떨림이 더 짙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골목길은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수 만든 김치통을 들고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리어카 소리, 젖은 시멘트 냄새,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새벽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그날이 내 인생의 첫 장사 날이었습니다. 가판을 펴고 반찬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새벽 시장에서 나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밥상이라 쓴 종이 간판이 쓸쓸하게 흔들렸죠. 지나가던 상인들이 새 얼굴이네 하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불신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치 냄새만 허공에 흩어지고 나는 괜히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죠. 딸 수진이 옆에서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손님 올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정오 무렵 한 노부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김치 한 통을 집어들더니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엄마 김치 맛이 나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부인은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매출은 고작 김치 한 통이었지만 내 마음은 꽉 찼어요. 그래, 나한테 아직 손맛이 있구나. 해질 무렵 수진과 함께 리어카를 밀며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불을 꺼버리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누군가 내 손맛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은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다가도 단 한 사람이 보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나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통을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손목엔 파스 자국이 선명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팔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 무렵 중년 남자 하나가 내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멸치볶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맛이 없나? 너무 짜나? 그런데 그가 갑자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 사장입니다. 우리 식당에 이 반찬 납품해 보실래요? 순간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명함을 붙잡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납품이면 이제 제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나는 믿기지 않아 명함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찍힌 정 사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냄비는 끓고 팬은 지글거렸고 김치는 소금물 냄새로 퍼졌습니다. 손끝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울 거야. 그 믿음이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새벽녘 완성된 반찬통을 쌓아두고 숨을 골랐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맛을 믿어준다는 건 세상이 다시 나를 불러주는 것 같다는 거요. 그날 내 인생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간판을 걸던 날 손이 떨렸어요.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게 앞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의 밥상 하얀 나무 간판 위에 붓으로 쓴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10년 전 남편이 던진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내 이름으로요. 첫날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이 내 인생의 전부 같았어요. 주방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김치전이 지글거렸습니다. 조리대 위엔 김치, 어묵,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기름 냄새와 간장 향이 섞여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 한 명이 들어와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가 나가며 남긴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예술이네요. 내일 또 올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그렇게 한 명씩 늘어갔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중에 맛집으로 소문났대요. 촬영해도 될까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카메라가 내 가게를 비추고 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저 가족에게 밥 잘 먹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뒤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 앞엔 줄이 생겼고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 그 방송 나온 데야. 사장님, 진짜 손맛 좋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지만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손목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밥상 그 네 글자가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그날 부엌 불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오래 묵은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가게 앞에서 나 지금 그림자를 봤습니다. 10년 전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그림자였어요. 아침 장사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성이는 사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지만 한 걸음 다가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노식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엔 낡은 비닐봉지 하나, 신발은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한 티가 났습니다. 나는 그를 본 순간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혼 서류, 싸늘한 말투, 문 닫히던 소리. 그 모든 게 불쑥 되살아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평소처럼 반찬을 진열했죠. 손이 떨렸지만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깥에서 그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그의 모습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나를 버린 남자가 이제 내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니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이제 이 가게는 내 세상이야. 밤이 되어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문을 닫으려는데 다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뚜렷했어요.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 나는 그냥 불을 껐습니다. 가게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불빛이 꺼진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뒤로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내 인생의 진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전엔 내가 울며 빌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분주한 오전이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반찬통을 채우며 손님을 맞이하던 중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야! 나야! 노식이! 그 이름 석자가 공기처럼 흘러들었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담담히 묻는 내 목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화야! 나 좀 봐줘!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나는 김치를 뒤집어 놓고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볼살은 빠지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죠. 그가 앉아있던 의자 옆으로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안엔 구겨진 전단지, 낡은 약 봉투, 그리고 계산기 한 대가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 다 망했어! 사업도, 사람도 다 나를 버렸어!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 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엔 그가 떠날 때 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끝난 건 내 세상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식 씨, 여기 손님들 계시니까 일어나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수십 년의 눈물이 섞여 있었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채웠어요. 그의 존재 따윈 없는 듯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퇴근 무렵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아직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복수의 완성에 가까운 묘한 통쾌함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노식 씨, 이제야 알겠죠? 그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주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여느 때처럼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정화 사장 반찬은 못 잊는다고 떠들며 웃었죠. 그때 낯익은 그림자가 줄 끝에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노식이었어요. 낡은 외투 차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사장님 남편 아니야? 그 잘난 척 하던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노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선은 차가웠어요. 그의 발밑엔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내가 직접 계산대에 나섰을 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화야, 나 반찬 좀 사가도 될까? 그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손님. 여기 줄 서서 기다리세요.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줄긴데요. 사장님 반찬 인기 많잖아요. 순간 웃음이 퍼졌습니다. 노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과거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무릎 꿇고 울던 나.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계산대 위로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손님, 어떤 반찬 드릴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나는 천천히 포장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요, 무료 서비스예요. 버린 사람한테는 원래 남는 게 많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툭 웃음을 터뜨렸죠. 순식간에 사람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눈물이 그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이제야 진짜 끝이 보였죠.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앞엔 노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또 나타날까 문득문득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빈자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하루는 단골 손님이 반찬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봐요. 그 말 속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모두 녹아 있었죠.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화의 밥상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간판 위에 쏟아지는 불빛이 꼭 봄 햇살처럼 따뜻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삶의 집이라는 걸요. 하루는 시장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열었어요. 가게 앞에서도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 아래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의 새 장면처럼 느껴졌죠.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지금이 진짜 멋지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저 멀리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던 그 실루엣. 아마도 노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인사했어요. 이젠 괜찮아요. 당신이 없어도. 밤하늘에 달빛이 내렸습니다. 그 아래 내 가게의 불빛이 따뜻하게 깜빡였어요. 이제 내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었죠. 그리고 그 봄은 오롯이 나의 이름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